어르신, 여긴 초대받은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다면 나가주세요. 신태섭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28년을 간직해온 봉투를 꼭 쥔 채로요. 비 맞으면서라도 나가십시오.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죠.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초대도 안 받고 왔나 봐. 빗속으로 내몰리며 걸었어요. 28년 동안 소중히 간직한 봉투가 젖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적힌 아이들 이름이 번질까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검은 SUV 15대가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차 안에는 28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맨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리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72이죠. 지금까지 버스 기사로 살아왔어요. 오늘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한참 망설였습니다. 회색 수염이 성성한 얼굴, 깊게 파인 주름살들. 과연 내가 저곳에 갈 자격이 있을까요? 강원도 설운재단 장학금 수여식. 그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낡은 패딩 주머니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누렇게 바랜 그 봉투엔 28년 전 그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행사장을 올려다봤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죠. 유리창마다 반짝이는 조명들, 정장 차림으로 오가는 사람들. 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걸어갔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요. 2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얀 눈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들, 떨리는 작은 손들을 하나하나 잡아주던 그 순간들이요. 로비에 들어서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죠.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조용히 걸어갔어요. 귀빈석이라고 표시된 입구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죠. 손끝이 차가웠거든요. 그때였어요. 잠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짙은 회색 정장에 반듯하게 빗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였죠. 가슴에 단 명찰을 보니 총괄 이사 신태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귀빈석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따가웠죠. 초대받은 분만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패딩 주머니 속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신태섭 이사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그의 말투엔 짜증이 섞였습니다. 주변에서 힐끗힐끗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죠. 저 늙은이가 왜 저기 서 있을까 하고요.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28년 전 그날 제가 적어둔 아이들 이름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한 명 한 명 구해낸 그 아이들의 이름이요. 저기요, 어르신. 신태섭 이사가 한 발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죠. 여긴 정말 초대받은 귀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곳을 찾으시는 거라면. 그 순간이었어요. 행사장 안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설운재단 이사장 박민호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28년 전 그 어린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신태섭 이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행사장 앞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28년 전 겨울, 눈사태가 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신 그 버스 기사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이름, 그 이야기. 모든 것이 28년 전 그날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얀 눈 속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신태섭 이사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표정이었죠. 의심 대신 궁금함이 섞인 시선이었거든요. 혹시 그가 말을 꺼내려 할 때 저는 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28년 동안 간직해온 그 낡은 봉투를요. 손이 떨렸어요. 행사장 안에서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도윤. 그때 제 이름을 물어보셨거든요. 박민호라고 답했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8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신태섭 이사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심에서 당황으로 변했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자리부터 찾으셔야겠는데요. 그가 귀빈석 안쪽을 가리켰어요. 붉은 벨벳 의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맨 뒷자리 구석진 곳에 빈 의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거든요. 모두 정장 차림의 단정한 분들이었는데 저만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빈 의자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잠깐만요. 신태섭 이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반쯤 앉다가 멈춰 섰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자리는 예약석입니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손에 명단을 들고 있었죠. 여기 귀빈석은 모두 사전에 배정된 자리예요. 어르신 성함이 명단에 없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길래 저기 앉으려고 하지?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 말들이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어르신, 일반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신태섭 이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의 안내를 받아 귀빈석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정말 누구야, 저 사람? 행사 방해하는 건 아니겠지?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허리도 자꾸 굽었죠. 28년 전 그날처럼 어깨가 움츠러들었거든요. 일반석으로 향했습니다. 귀빈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사람들도 훨씬 소박한 차림이었거든요. 신태섭 이사가 가장 뒤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쪽 끝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혹시 소란 피우시거나 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란을 피우러 온 게 아니었는데요. 그저 28년 전 그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온 것뿐이었거든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태섭 이사가 돌아서 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귀빈석 쪽으로 향했죠.
가장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앞쪽 무대가 잘 안 보였죠. 사람들 머리에 가려서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거든요. 그날 눈사태로 우리 버스가 길에 멈춰 섰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거든요. 제 손이 또 봉투를 만졌어요.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이 떠올랐죠. 박민호, 김소영, 이준호, 최은정. 하나하나 다 기억했거든요. 그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 그 말을 하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떨고 있던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던 그 순간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길은 막혀 있었죠. 주변에서 힐끗거리는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제 차림새가 이상했나 봐요. 모든 사람이 저를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 할아버지 왜 혼자 앉아있지? 뭔가 이상한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지금은 박민호 이사장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한 명씩 눈 속을 헤쳐나가며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 주셨어요. 28명의 아이들을 혼자서요.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작은 손을 잡고 눈 속을 걸었던 그 시간들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신태섭 이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그가 제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부족해서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약하신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모자라요. 일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나가달라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오시면. 박민호 이사장이 바로 저를 찾고 있는데 저를 내보내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봉투를 꺼내 보여줄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신태섭 이사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죠.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28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어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한도윤 아저씨,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신태섭 이사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어서 나가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 그 간절함이 28년 전 그 작은 아이와 똑같았거든요. 신태섭 이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제가 계속 머뭇거리자 참을성이 떨어진 것 같았죠. 김대리. 그가 손을 들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행사장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가슴엔 행사요원 미나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죠. 네, 이사님. 미나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7 정도로 보이는 단아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신태섭 이사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분 신분 확인해. 신태섭 이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초대장 없으면 행사장 밖으로 모시고 나가. 지금 당장. 미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미안해 보였죠. 어르신,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혹시 초대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대장 같은 건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신문에서 행사 소식을 보고 온 것뿐이었어요. 그렇다면 미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신태섭 이사가 뒤에서 재촉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없으시다면. 그 순간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도윤 아저씨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꼭 저에게 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저기, 제가 입을 열려고 했을 때 신태섭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하고 빨리 내보내.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나가 움찔했어요. 이사님, 하지만은 무슨. 규칙은 규칙이야.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순 없다고. 신태섭 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거든요. 뭔 일이야? 누가 말썽 피우나? 저 할아버지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미나가 저를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태섭 이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였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죠. 초대장이 없으시다면 나가셔야 해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봉투를 꽁꽁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지만 꺼내 보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신태섭 이사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죠. 그래, 알았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잠깐만. 여기만 보고 갈게. 박민호 이사장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28년을 기다려온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신태섭 이사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위압적인 자세였죠. 미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규정을 따라야 해서. 미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신태섭 이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8년 전 그날처럼 무력감이 밀려왔거든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나가 제 앞에 섰어요. 출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날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제 발걸음이 멈춰 섰어요. 정말 그 말을 했었거든요. 28년 전 그날 떨고 있던 아이들에게 했던 그 말이었죠. 어서 가세요. 신태섭 이사가 재촉했어요. 미나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손짓했죠.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출입구를 향해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거든요.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죠. 저 사람 대체 뭐야? 왜 쫓겨나는 거지?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지금은 그냥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출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미나가 제 옆으로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죠.
괜찮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미나에게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정말 그녀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신태섭 이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미나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신태섭 이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 끝났나? 그가 미나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네, 이사님. 미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저는 출입구에 섰습니다. 뒤돌아 행사장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거든요. 그분을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28년 동안 찾아왔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바로 그가 찾는 사람이 저인데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봉투만 꼭 쥔 채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미나가 문 앞까지 따라왔어요. 미안한 표정이 여전했죠. 어르신. 그녀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신태섭 이사가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28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허탈했거든요.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강원도 날씨는 매서웠거든요. 패딩을 여며도 추위가 스며들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하지만 금세 굵어졌죠. 비 온다. 행사장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겨온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건물 처마 밑에 서 있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봉투를 품 안에 꼭 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행사장 문이 열렸어요. 신태섭 이사가 나왔습니다. 뒤에 몇 명의 직원들이 따라왔죠. 빨리 천막 설치해. 일반 관람객들 밖으로 안내하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비가 점점 세져서 행사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행사장 옆쪽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더군요. 하지만 그 천막은 귀빈석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일반석 관람객들은 저쪽 천막으로 이동해 주세요. 신태섭 이사가 확성기로 안내했습니다. 귀빈석은 그대로 두고 일반석 사람들만 내보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급하게 천막 쪽으로 향했죠. 비를 피하려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태섭 이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처마 밑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죠. 저기 어르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미 나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비만 피하고 있었을 뿐인데 또 뭐라고 하니까요. 비가 와서 잠시 비 맞으면서라도 나가십시오. 신태섭 이사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저를 바라봤죠. 여긴 행사장 구역입니다. 관계자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비가 세게 내리고 있었는데도 나가라는 거였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항변할 힘이 없었거든요. 봉투를 품에 더욱 꼭 안고 처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가웠죠. 패딩도 금세 젖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요. 뒤에서 신태섭 이사가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았죠. 몇 걸음 걷지 않아 봉투가 젖기 시작했어요.
28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 봉투가요. 종이가 눅눅해지면서 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안에 적힌 아이들 이름이 번질까봐 걱정됐죠. 박민호, 김소영, 이준호. 하나하나 다 소중한 이름들이었거든요. 비가 더욱 세게 내렸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옆에서 때렸죠. 옷이 흠뻑 젖었어요. 신발 속으로도 물이 들어왔거든요. 행사장에서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한도윤 아저씨를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서러웠어요. 바로 저를 찾고 있는데 저는 비를 맞으며 쫓겨나고 있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젖은 옷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죠. 28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미나가 행사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픈 것 같았죠. 저는 그녀를 향해 작게 손을 들어 보였어요. 괜찮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미나가 한 걸음 나오려다가 멈춰 섰어요. 신태섭 이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녀도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계속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갔거든요. 봉투가 점점 더 젖어갔어요.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죠. 28년 동안의 기억이 담긴 그 봉투가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멀어질수록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도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들렸거든요. 그분 없이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런 곳에서 울 순 없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들 사이로 비가 흩날리고 있었죠. 제 차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오래된 소형차였거든요. 차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젖은 몸으로 시트에 앉으니 축축했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살펴봤어요. 다행히 안쪽은 그리 젖지 않았어요. 글씨도 번지지 않았죠. 하지만 모서리가 구겨지고 색이 바랬어요. 창밖으로 행사장이 보였어요. 환한 불빛 속에서 행사가 계속되고 있었죠. 저만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비가 차 지붕을 두드렸어요. 단조로운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외로웠거든요. 28년 전 그날도 이런 기분이었나 싶었어요. 아이들을 다 구하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의 그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안전해졌다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온 전화였죠. 아내가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여보, 언제 와? 비 많이 와? 응, 조금 늦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죠. 조심해서 와. 길 미끄러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어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창피하게 쫓겨났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행사장 불빛이 비에 젖어번져 보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요. 28년을 기다려온 이 만남을 이렇게 끝낼 순 없었거든요. 봉투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적고 구겨졌지만 여전히 소중했죠. 그 안에 이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비가 조금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행사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신태섭 이사 눈에 띄지 않게 박민호 이사장을 만날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미나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제가 다가오는 걸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28년 동안의 기다림을 헛되게 할 순 없었어요. 차 안에 앉아 비소리를 들으니 그날이 떠올랐어요. 28년 전 그 겨울날이요. 199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월요일이었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산골 마을로 가는 길이었죠. 연말 체험학습이라고 했나요? 눈이 많이 왔었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운전했거든요.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버스 안을 가득 채웠죠. 아저씨, 언제 도착해요? 뒷자리에 앉은 작은 아이가 물었어요. 까까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아이였죠. 이름이 민우였나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한다. 그렇게 답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지금의 박민호 이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앞쪽에서 굉음이 들렸거든요. 눈사태였어요. 하얀 눈 덩어리가 산에서 굴러내리고 있었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눈더미에 파묻혔거든요. 앞유리가 하얗게 덮였어요. 아저씨,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28명의 아이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거든요. 엔진이 꺼졌어요. 히터도 작동하지 않았죠. 추위가 버스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거든요. 눈이 계속 쌓여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어요. 산골 마을이라 전파가 안 들어왔거든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심해졌어요. 아이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죠. 몸을 떨기 시작했거든요. 추워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구조대를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직접 해야 했죠. 뒷문 쪽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어요. 맨손으로요. 유리 조각이 손을 베었지만 계속했거든요. 아이들을 꺼내야 했어요. 아저씨 손에서 피가 나요. 한 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괜찮다. 곧 나갈 수 있어. 유리창을 다 깨고 나니 구멍이 생겼어요. 작은 아이들이 나갈 만한 크기였죠. 한 명씩 밖으로 내보냈어요. 눈 속에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놨거든요. 나무 밑 움푹한 곳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가 다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28명을 모두 꺼냈어요. 마지막 아이까지요.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동상에 걸린 거였죠. 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어요. 산 아래 마을까지 한 명씩 안고 갔죠. 몇 번을 왕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모든 아이가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저만 쓰러져 있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손가락 2개는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절단은 면했어요. 하지만 관절염이 생겼죠. 지금도 비 오는 날엔 아파요. 그 일로 신문에도 났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몇 년 후 버스 기사를 그만뒀어요. 손이 불편해서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죠. 그러다 작년에 편지가 왔어요. 서른재단에서 보낸 감사 카드였어요. 한도윤 아저씨께라고 적혀 있었죠. 28년 전 그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그 카드를 보고 오늘 여기 왔던 거예요. 누가 보낸 건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알았어요.
박민호 이사장이었구나. 그때 그 작은 아이가요. 차 창밖으로 행사장을 바라봤어요. 환한 불빛이 비에 젖어 흐렸죠. 28년을 기다린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28년 전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SUV들이 행사장 앞에 줄지어 서고 있었거든요. 한 대, 두 대, 세어보니 15대나 됐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도 범상치 않았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경호원들이었죠.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뭐야, 저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천막 안에 있던 일반 관람객들도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죠. 아니, 누가 오는 거야? 대통령이라도 오나?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도 궁금해졌거든요. 갑자기 이런 큰 행차가 온 이유가 뭘까요? 경호원들이 행사장 주변을 점검했어요. 사람들을 뒤로 물리기도 하고 출입구를 확인하기도 했죠. 완전히 경계 태세였어요. 그때 가운데 있던 가장 큰 SUV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이었죠. 회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걸음걸이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졌거든요. 경호원 한 명이 그에게 우산을 들어줬어요. 비가 아직 조금씩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는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행사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박민호 이사장의 목소리도 멈췄죠. 아마 박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태섭 이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남자를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저 남자가 서른재단 이사장이구나. 그런데 박민호 이사장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강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험이 느껴지는 음성이었죠. 아, 아닙니다. 박민호 부이사장님이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태섭 이사가 허둥지둥 설명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죠. 박민호는 부이사장이었고 서강우가 진짜 이사장이었던 거예요. 서강우 이사장이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사람들 위를 훑었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박 부이사장이 찾는 그분, 혹시 오셨나요? 서강우 이사장이 물었어요. 신태섭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게 아직 28년 전 우리를 구해주신 한도윤 기사님 말입니다. 서강우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그도 그날 버스에 탔던 아이 중 한 명이었구나. 신태섭 이사가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아까 그런 분이 오셨는데요. 그래요? 어디 계십니까? 서강우 이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게 초대장이 없으셔서 모시고 나가달라고. 신태섭 이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강우 이사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가운 음성이었어요. 주변 경호원들도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죠. 은인을 내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강우 이사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신태섭 이사가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때 서강우 이사장의 시선이 제가 있던 자리로 향했어요. 차 옆에 서 있는 저를 본 거죠. 비에 젖은 모습 그대로요. 그의 걸음이 멈춰 섰어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 움직였죠. 혹시 서강우 이사장이 제 앞에 섰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한도윤 아저씨이신가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8년 만에 듣는 질문이었거든요. 28년 전 눈사태 때 우리를 구해주신 서강우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를 꺼내 보여드렸죠. 적고 구겨진 그 봉투를요. 서강우, 17번째였지? 제가 작게 말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서강우 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28년 동안 찾았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신태섭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강우 이사장이 뒤돌아 신태섭 이사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죠. 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신태섭 이사가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행사장 안에서 박민호 부이사장이 뛰어나왔어요. 서강우 이사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사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민호야, 우리 은인을 찾았다. 서강우 이사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박민호 부이사장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정말 한도윤 아저씨세요?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28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확신에 차서요. 그래, 나야. 그때 그 작은 민호 맞지? 박민호 부이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그 모습이 겹쳐 보였죠. 신태섭 이사가 뒤로 물러섰어요.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서강우 이사장이 저를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미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제야 28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저를 찾아준 거였죠.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거든요. 서강우 이사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거든요. 선생님,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렸죠. 28년 전, 저를 눈 속에서 꺼내주셨죠. 평생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서 저를 기억해주고 있다니요. 신태섭 이사가 뒤늦게 따라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제가 몰라서. 그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서강우 이사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그 봉투. 서강우 이사장이 제 손에 든 젖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간직해온 그 소중한 봉투를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비에 젖어 구겨지고 색이 바랜 낡은 봉투였죠. 여기에 그날 구한 아이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서강우 이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죠. 정말 우리를 기억해 주셨군요. 박민호 부이사장도 다가와서 봉투를 함께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도 감격이 가득했죠. 서강우 이사장이 갑자기 신태섭 이사를 향해 돌아섰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신 이사. 차가운 음성이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신태섭 이사가 덜덜 떨기 시작했죠.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그게, 이사장님, 저는 초대장이 없다고 내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서강우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어요. 주변 경호원들의 시선도 신태섭 이사에게 집중됐죠. 이분은 초대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셔야 할 분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28년 전 우리 28명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서강우 이사장이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호 부이사장도 함께 절을 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큰 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강우 이사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죠. 선생님께서 받으신 모욕은 저희가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호했죠. 신 이사, 당장 사표를 내시죠. 신태섭 이사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사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서강우 이사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재단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선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서강우 이사장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정중하고 따뜻한 손길이었죠. 귀빈석 중앙에 앉으셔야 합니다. 저는 사양하려 했어요. 너무 과분한 대접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자리에, 선생님이야말로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할 뿐입니다. 박민호 부이사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죠. 경호원 한 명이 우산을 가져왔어요. 서강우 이사장이 직접 제 머리 위에 받쳐들었죠. 선생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28년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미나가 다가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괜찮다. 자네는 지시를 따른 것뿐이야. 저는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그녀가 잘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모든 사람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귀빈석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안내받았죠. 붉은 벨벳 의자에 앉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쫓겨났던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서강우 이사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박민호 부이사장도 반대편에 자리했죠. 선생님, 오늘 이 행사는 선생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박민호 부이사장이 말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다시 무대에 올랐죠. 여러분, 28년 전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한도윤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신태섭 이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나간 것 같았죠. 서강우 이사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보답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잘 자란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서강우 이사장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이제 되돌려드려야 합니다. 무대에서 박민호 부이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8년 동안 찾아 헤맨 우리의 영웅, 한도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28년 만에 받는 진짜 환영이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서강우 이사장이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둘러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여러분께 정식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했죠. 한도윤 선생님은 28년 전 28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명예공로인으로 추대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28년 만에 받는 진정한 인정이었거든요. 한도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강우 이사장이 저를 무대로 불렀어요. 마이크를 건네주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무사하면 됐지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거든요. 보상이나 인정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요. 서강우 이사장이 제 옆에 섰어요. 마이크를 다시 잡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들 중 하나가 그가 잠시 멈췄어요.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죠. 오늘 선생님 덕분에 세상을 바꿀 사람이 됐습니다. 박민호 부이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죠. 저희 모두가 선생님의 아이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8년 동안 궁금했던 아이들의 안부를 드디어 알게 됐거든요.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더욱 오래 지속됐죠.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완전히 그쳤거든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28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구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와 다시 귀빈석에 앉았어요. 서강우 이사장과 박민호 부이사장이 양옆에 앉았죠. 선생님, 앞으로 저희가 모실 일이 많을 겁니다. 서강우 이사장이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박민호 부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건 생명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었거든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모두 감사 인사였죠. 정말 대단하세요. 영웅이십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미나도 다가왔어요. 눈가가 아직 빨갰죠. 어르신,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괜찮다. 자네도 고생했어. 저는 미나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그녀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행사장을 나왔어요. 서강우 이사장과 박민호 부이사장이 배웅해줬죠. 선생님, 내일부터 연락드려도 될까요? 박민호 부이사장이 물었어요.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마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차에 타기 전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드디어 마음에 내릴 곳을 찾은 날이었어요. 28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난 거였죠.
집으로 가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28년 전 그날 아이들을 구할 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선한 일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걸요.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